어느새 한국 방산의 위상은 정상까지 올라왔습니다. 미개척 시장을 기를 쓰고 뚫던 얼마 전과는 달리 이제는 경쟁자들이 먼저 도전장을 내미는 위치에 올라서 있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FA50입니다. 훈련기 및 경전투기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손에 넣은 FA50. 성능으로나 가성비로나 경전투기의 영역을 넘어 일부 멀티롤 전투기와도 경쟁하는 수준까지 치고 올라왔는데요. 그렇다 보니 단지 사업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경쟁자들에게는 최우선 견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쟁에도 끼지 못해서 심술이 잔뜩 난 나라도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최근 한국이 FA50의 판로를 넓히고 있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도 일부는 그렇습니다. 원래 중국과 군사 협력을 하던 몇몇 나라들이 한국으로 노선을 갈아탄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이집트인데요. 이번에 한국이 아예 이집트에다가 FA50 생산 라인을 깔아버리겠다고 해서 중국은 잔뜩 짜증이 난 모양입니다. 이들의 심정이 담긴 관영 매체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해외를 대상으로 중국 내의 뉴스를 영어로 보도하는 민뉴스는 최근 이집트에서 한국 방산이 이룩한 획기적인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중국이 투자해서 발전시켜 놓은 이집트의 항공 기술력을 이제는 한국이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쓰린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이집트는 20세기 말부터 중국과 협력하여 훈련기를 도입하고 현지 라이센스 생산까지 하는 등 중국의 덕을 많이 봤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치 언제 그랬느냐는 둥 중국을 외면하고 한국과 전폭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 내용 보시죠. 이집트 아랍산업화기구는 최근 이집트에서 T-50 FA-50 골든 이글 고급 훈련기 경공격기 생산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공사와 획기적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며 한국의 무기제조 산업은 새로운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집트의 계약을 통해 우리는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T-50과 FA-50이 새로운 밀리터리 슈퍼스타가 될 것이라는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 지역에서 한국군의 영향력을 크게 확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에 도달하는 데 관련된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공군은 최대 100대의 T-50 FA-50을 구매할 계획인데 이는 인상적인 숫자입니다. 올해 8월에는 한국의 T-50B 골든이글 훈련기가 이집트 피라미드 에어쇼에서 인상적인 고개 비행을 선보여 큰 호평을 받았던 바 있습니다. 이 공연은 이집트의 선택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죠. 앞서 이집트의 고등교육용 항공기 경공격기 주문을 놓고 한국과 인도가 경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랍산업화기구의 성명으로 미루어 보아 이집트는 한국의 승리의 쐐기를 박은 것 같고 인도의 테자스 프로젝트는 여전히 수출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처럼 한국은 이집트와 FA-50 수출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수량도 100여 대에 달해 상당한 규모인데요. 현재 이 논의는 이집트 방산물자부 및 산하 국영 방산 업체인 아랍산업화기구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 아덱스에도 이집트 방산물자부의 모하메드 살라엘딘 장관이 직접 방문해 개발사인 카이와 회동하기도 했죠. 1970년대에 설립된 거대한 조직인 아랍산업화기구는 현재 이집트 최대의 산업그룹 중 하나입니다. 사업 범위는 군용 항공기부터 미사일, 일부 민간 제품까지 다양한데요. 이 조직은 군사 기술 및 장비의 연구, 개발 및 생산에 전념하는 1250명의 엔지니어를 포함하여 대규모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이미 1999년에 중국에서 K8이 훈련기를 도입했다는 점은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JL8K8 시리즈의 최대 수출 주문이었습니다. 당초 80대는 중국에서 부품을 공급받아 이집트에서 조립됐고 이후 40대는 이집트에서 라이센스 생산돼 국산화율이 무려 98%에 이릅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랍산업화기구 산하의 AOI 항공기 제조 공장 덕분입니다. AOI 항공기 제조 공장은 군용 항공기를 조립 및 생산할 뿐만 아니라 이집트 민간 항공청, 데설트 에비에이션 및 SAGM의 항공기 부품도 제조합니다. 이집트가 한국형 T-50 FA-50 조립 라인을 도입하고 나면 바로 이 AOI 항공기 제조 공장이 생산을 맡게 되는데요. 이번 계약의 또 다른 중요한 의의는 이집트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들 지역, 특히 일부 아랍 국가에서 T-50 FA-50 판매에 적극적으로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지역에서 한국이 수출하는 무기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국 매체는 본격적으로 열등감을 드러냅니다. 이들의 언급대로 중국은 이집트에 훈련기를 팔았던 바 있습니다. 국내명 JL8, 수출명 K8인데요. 1999년 80대 직도입, 40대 라이센스 생산으로 총 120대를 구매했으며 최근 도입한 라팔의 훈련에도 사용하고 있죠. 이집트는 K8의 라이센스 생산 과정에서 항공 기술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과거 F5나 F16 등을 라이센스 생산하면서 지금의 기술력 기반을 갖출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중국은 이를 계기로 이집트를 수출 사업의 고객이자 추후 해외 생산의 기반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나 이집트가 선택한 것은 한국이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다 키워놓은 이집트라는 시장이 한국으로 홀랑 넘어가 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마침 이집트가 한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것도 훈련기로 활용 가능한 FA-50이며 이는 중국과의 군사 협력을 대체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 매체가 지적했듯이 이집트는 FA-50의 생산 라인까지 한국으로부터 도입할 것이며 이는 추후 중동과 아프리카 방면에 FA-50을 판매하는 거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자면 이집트가 중국을 배신하고 중국이 하려던 계획 그대로를 한국과 함께 이루고 있는 셈입니다. 배알이 꼴릴 법도 하죠. 계속 보시죠. 이집트가 K9 자주포를 도입했을 때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던 바 있습니다. 이집트와 한국은 앞서 165억 달러 규모의 K9 자주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K9A1 이집트 국사포를 생산하고 K10 탄약 공급 차량과 K11 사격 지휘 차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집트 군수생산부 장관은 이집트에서 생산된 K9은 국내 수요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에도 수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대적 재무장이 시급히 필요한 이들 국가와 양자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협약은 한국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시장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국의 무기제조 산업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성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은 국제 무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향후 협력과 발전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T-50과 FA-50의 활발한 개발을 통해 지역 안보와 안정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 매체는 한국이 이집트에서 이룬 성과를 짐짓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자기들이 이루고 싶었던 꿈이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중국 매체들이 흔히 하는 방식대로라면 아무튼 자기들 무기가 낫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깎아내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중국이 해외 판매를 추진하고 있는 L-15 등의 훈련기는 가격이 싸다는 것 외에는 FA-50한테 내세울 만한 강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억지 주장에도 정도란 게 있으니 비교를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처럼 어설픈 경쟁자들을 제치고 FA-50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FA-50은 이미 다른 경쟁 기종들에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FA-50을 꺾지 못하면 어느 사업에서도 승산이 없다는 것이죠. 중국 매체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집트 사업에서 FA-50에 가로막혀 고배를 마신 인도의 테자스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인도가 야심차게 만들었지만 계속해서 수출에 실패하고 있는 테자스. 솔직히 자국 공군도 쓰기 싫어하는 기체라 이게 수출이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요. 인도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최근 출사표를 낸 사업은 필리핀의 로우급 전투기 도입 사업. 당연히 FA-50 역시 참여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필리핀이 가장 원하는 기종은 F-16이라서 FA-50이라고 해도 승산이 100%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참여한 인도가 FA-50을 콕 집어서 이번 사업에서 FA-50을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대놓고 밝힌 것입니다. 경전투기 시장에서 FA-50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최근 한국은 폴란드의 7번째와 8번째 FA-50을 납품했습니다. FA-50 GF의 출고식이 진행되고 폴란드에 도착했던 시점이 올해 7월. 이때 넘어간 것이 1호기와 2호기였죠. 그 시점으로부터 대략 3개월 만에 8호기까지 납품이 완료된 것인데요. 카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연내 납품량은 계약분 총 48대 중 우선 납품에 해당하는 12대입니다. 앞으로 4대만 더 보내면 목표 달성인데 이 속도라면 아무런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반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전투기 12대를 보급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지구상에 사실상 한국밖에 없습니다. 물론 추가 납품되는 36대의 생산 속도까지 확인을 해봐야 총평을 내릴 수 있겠지만 한국은 폴란드와의 다른 계약에서도 초도 물량 인도 후에도 전혀 줄어들지 않는 생산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해외 생산 라인을 유치하는 선례를 만든 상황. 이를 바탕으로 폴란드에도 역시 생산 라인을 구축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죠. 이곳 역시 이집트 생산 라인과 마찬가지로 폴란드 납품량을 일부 소화하고 추후에는 유럽 방면 수출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사업이 순조로우니 중국 매체 입장에서도 질투가 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놓친 시장은 장차 한국의 소나기에 모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지 장사가 잘 된다는 의미를 넘어서 국제적으로 한국의 군사적 입지 자체가 높아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상황은 되지 않기만을 바랐겠지만 이미 흐름은 한국에게 넘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꽃길만을 걷게 될 한국 방산과 FA-50. 이 흐름이 부디 끊이지 않도록 많은 응원과 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